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좋은 학원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우리 전에도 이제 영상 작업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 예비 엄마, 엄마들로 구성돼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학부모의 관점? 완전히 이제 그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까지 그렇게 갖춰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좋은 학원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정말 리얼 학부모 입장으로 그렇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학원을 고를 때 위치, 접근성 이런 거 진짜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위치가 좋은 학원일까요? 어떤 접근성? 학교와 일단 또 유치원, 학교, 네, 그걸 제일 먼저 중점으로 네. 살펴볼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학원과의 그치, 거리, 맞아. 네, 뭐 맞아. 셔틀이 내리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같은 건물에 그쵸. 위치하고 너무 있는 동선이 멀게 짜여지면 사실 학원을 좀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게 쉽지 않죠. 특히나 어떤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케어가 가능한 곳이 또 학교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쵸. 뭐 지방마다 조금 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동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선 때문에 어머님들이 새학기 될 때마다 스케줄 짜시느라고 되게 그렇죠. 힘드시잖아요. 조금 그 마음을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멀리서 오는 경우에는 또 저희는 멀리서 오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주차. 네, 주차장에 맞아. 주차가 쉽게 가능한. 그쵸. 아니면 주차가 아니더라도 앞에서 픽업, 드롭업 이게 잘 될 수 있는 맞아요. 위치가 있는지 대로변에 잠시 주차, 주정차하는 게 가능한지 맞아요. 이런 것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수업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실기랑 이론 공부하는 거랑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동선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반경 안에서 있는 학원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정해지셨으면 그 중에서 이제 직접 가기 전에 전화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학원들에서 이제 골라야 되겠다 그게 정해지셨으면 이제 한 군데씩 전화를 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화를 해보시고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어느 정도 어머님들도 어떤 수업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는 아셔야 질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일단은 전화 이야기 나오셨으니까 전화가 오면은 물어보는 게 여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일 다니나요? 아니면 주 2회? 주 3회인가요? 맞아. 들어온 횟수 네, 중요하다. 수업 시간 몇 분인가요? 그렇죠.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부터 다 물어보시거든요. 네, 궁금하신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는 저희만의 이제 레슨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머니 이 외에 있는 상담은 원칙적으로 저희는 방문 상담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다고 오셔서 저희 학원 분위기도 좀 보시고 네, 교재도 한번 보시고 저희 원의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전화 상담 오셨을 때는 딱 그 네, 정도로만 거기까지만. 저는 전화로도 거의 다 알려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화 상담 오셨을 때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주 몇 회 수업인지 한 번 왔을 때 몇 분 수업인지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뭐 피아노는 몇 분 치고 이론은 몇 분 하나요? 뭐 이런 거를 뭐 그걸 다 포함해서 1시간 동안 수업하나요? 이런 걸 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학원마다 그게 조금 달라요. 뭐 이론 수업 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화로 여쭤보셔도 충분히 다 알려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상담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학원이 운영 방법이 뭐 시간 정원제 수업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하는지. 받을 수 있는 학원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물어보다 보면은 그러면 한 선생님이 학생을 몇 명이나 그렇죠. 보고 계실지 그런 것도 전화로 다 여쭤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전화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거는 왔을 때 상담 상담하러 왔을 왔을 때. 때 이제 PPT를 보면서 차례대로 이제 저는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선생님당 하나이당 몇 분 수업 하는지 맞아. 그거 진짜 굉장히 질문 많이 많이 받죠.
네, 궁금해하시고 있고 얘가 연습을 얼마나 하나요? 피아노를 얼마나 치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재는 어떤 거 쓰나요? 연령별로 교재는 달라지나요? 우리 아이는 이런 위주로 나가고 싶은데 이 외에 저희가 진도를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자세히 상담이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조금 방문 상담에서 조금 더 네, 깊이 있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 맞아요.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처음 배우는 아이도 슬럼프가 한번 와서 이제 다시 배우게 되는 친구들도 더더군다나 이제 선생님을 정말 잘 엄마가 초이스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선생님한테 배울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면 더 좋을지? 저는 상담 왔을 때, 저도 학부모니까 상담 왔을 때 일단 그 분위기, 원 분위기를 보면 원장 선생님 분위기를 보면 강사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 선생님의 분위기를 먼저 제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상담하면 저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보셔야지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강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죠. 맞아요. 네, 그래야 선생님들이 좀 묻혀도 기다려줄 수 있고 아이들 성장을.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선생님의 인성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생님의 인성 사실 상담만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를 조금 더 그 선생님이 정말 좋은 자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본다든지 사전 조사를 이제 뭐 선생님에 대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그렇죠. 그런 소문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다니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많이 다닌다고 또 무조건 좋은 맞아요. 학원이니까 그것도 그것도 조금 맞아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많이 다니는 학원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치.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좋아해주고 하기 때문에 좋은 학원이라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인 건지 그거는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님들께서 은근히 여기 선생님들 피아노 전공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정말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피아노 학원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물론 다른 음악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피아노 전공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한 피아노 교수학을 전부 다 전공을 했잖아요.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또 가르치는 방법이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배운 사람 입장으로서. 네. 이게 다른 전공하신 선생님들한테 당연히 음악적인 것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성악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하는 거라든지 소통하는 그런 거를 좀 더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악기를 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주. 근데 이 악기 자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선생님도 피아노를 전공한 선생님이고 이거에서 제일 좋은 소리를 내는 방법을 아는 것도 이 피아노 건반악기를 전공한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필수적인 부분이죠 사실. 그리고 저희가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한 만큼 다양한 연령대로 접근하는 법 자체가 그렇죠. 일반 선생님들이랑 고민을 다르다고 진짜 많이 생각해요. 했었죠, 네, 우리는. 그 부분을 정말 공부했고 어. 접근하고 해결하는 법 자체가 저희는 아예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네. 안 알고 보이는 거죠, 해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학부에서 그냥 피아노 전공만 했을 때랑 정말 교수학 공부하고 났을 때랑 학생을 마주하는 그 자세 자체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기관 운영 지금 11년 차거든요. 네, 그 전에 이 공부를 하기 전과 후에 저희 레슨 퀄리티는 그쵸. 확연히 맞아요. 달라요. 저도. 네, 맞아, 콩쿠르에서 맞아. 성과를 이루는 것도 확연히 맞아요. 다르고요. 학부모님들 느끼는 만족감 또한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저희의 지도법을 이렇게 전수를 했을 때 다른 학원에서도 이미 많이 티칭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이렇게 다르군요 라고 하고 피아노 교수학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네
전공자들도 이렇게 다르게 느끼고 있으니 아이들은 또 얼마나 다르게 접근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동대학원을 들어가시는 네, 많이 선생님들 되게 들어가고 많았잖아요. 싶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